안녕하십니까. 2021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안내를 맡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 지원 허브실의 이혜령입니다.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R&D 중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연구 역량 향상과 기초기술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개요와 소개, 사업 방향, 21년 사업 신규 과제의 공고 내용 주요 소개,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 FAQ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매출액 신장을 통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저희는 두 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또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역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학이나 출연연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으신 그 기술 내용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민간으로부터 이전받으신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21년 신규 과제 예산은 저희가 26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이 25개,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가 59개입니다. 작년 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 신규 과제가 20년도에 57억이었습니다. 18개를 뽑았는데 21년에 265억, 약 84개의 신규 과제를 뽑을 예정입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올해 신규 과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면서도 연구비가 부족해서 사업화의 애로사항을 겪으셨던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국가 R&D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 추진 체계는 일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이 사업을 총괄을 하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고 계십니다.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무조건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이어야 하지만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대학이나 출연연 또는 국가 R&D 사업을 할 수 있는 협회 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도 구성이 가능하시다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21년도 신규 과제에 대한 공고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저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접수는 2월 9일, 2월 15일 두 번 마감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시는 분야에 따라서 접수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공고 번호를 확인하신 후에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2월 중순 이후부터 3월까지 평가를 진행을 해서 연구 시작은 4월 1일부터 9개월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21년도 사업 방향입니다. 작년과 다르게 크게 달라진 부분이 바로 품목 부분인데요.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연구기관이 가지고 계신 기술을 지원하는 바텀업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원하는 국토교통 분야는 사전에 저희가 공개를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국토교통 10대 중점 육성 분야를 포함해서 9개 분야 24개 품목을 올해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토교통 10대 중점 육성 분야는 스마트시티, 녹색건축, 자율주행차, 드론, 애프터마켓, 스마트 건설, 스마트 물류, 프롭테크, 공간정보, 철도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육성 분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0대 육성 분야를 포함한 9개 분야 24개 품목의 세부 기술들이 이미 공고 안내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고 안내서의 품목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설립 7년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분야를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스타트업은 저희 기준으로 보면 21년 사업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저희가 스타트업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기업 부담금 비율도 저희가 25%로 낮춰드렸고 특허를 등록하지 않고 출원만 하신 기업도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공공수요 연계 R&D도 이번에 9개 과제를 내보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이 공공수요 연계 R&D 과제에 신청을 하실 경우 발주처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테스트베드도 제공해드리고 또 연구 성과물이 바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고객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민간투자연계 R&D도 이번에 새로 선보이게 됩니다. 민간투자연계 R&D는 민간투자운용사로부터 3억 원 이상의 신주를 투자받으신 기업이 저희 R&D에 신청하실 경우 최대 20억까지 지원해드리는 분야입니다. 신규 과제 지원하실 때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앞서에도 저희가 강조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1항 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2조에 의한 기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학 출연연의 컨소시엄은 가능하지만 대학이나 출연연이 주관으로 들어오고 공동으로 중소기업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 사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사업 종료 후에 그 연구개발 성과가 바로 사업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화 지원 컨설팅 기관을 용역기관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천만 원 이내에서 용역기관으로 컨설팅 기관을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 컨설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선정할지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 안내서에 세부 사항을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한테 제출하셔야 될 서류 중에서 기술 신용평가 기관에 1년 이내 신용평가 결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설립 3년 미만 기관 이걸 내시기 힘들기 때문에 설립 3년 미만인 기관은 제출을 안 하셔도 되지만 그 외의 기관은 신용평가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 선정평가 지표에도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가 R&D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은 민간 부담금을 25% 정도 부담을 하시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부담금 비율이 40% 이상입니다. 이 점 다른 사업하고 차별화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예외 규정은 스타트업 창업 7년 미만으로 지원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만 25% 이상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혁신법이 새롭게 시행이 되면서 저희 21년도에 협약을 체결하는 모든 신규 과제는 연차 협약을 하지 않고 전체 연구개발 최대 3년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단계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1단계는 보통 1년 9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2단계를 1년, 그래서 총 2년 9개월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셔서 연구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 사업 공고 이미 되어 있는데요.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4개로 지금 신규 과제를 공고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부분입니다. 지원 과제수 42개고요. 중소기업 혁신으로 지원을 하실 때는 지원 분야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체 보유한 기술로 지원을 하실 때는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로, 만약에 대학이나 출연연, 공공 쪽에서 이전받은 것으로 사업화를 하실 때는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로 지원을 하셔야 되고, 이 지원 분야에 따라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공고 안내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원 자격은 중소기업인데요. 저희가 이 중소기업 혁신 같은 경우는 21년 1월 11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1일 이전에 중소기업 자격을 획득하신 기업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소기업 혁신 같은 경우는 총 3년 이내 정부 출연금 13억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1차 년도 21년에는 3.6억 원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입니다. 총 23개 뽑을 거고요. 설립 21년 1월 11일 기준 설립 7년 미만 중소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지원 기간 3년, 총 정출금 4억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특히 설립 7년 미만으로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서 스타트업으로 지원을 할 건지 중소기업 혁신 부분이 맞는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공사 연계 부분입니다. 공공공사 연계는 이미 저희가 국토부사나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세부 품목 정의서를 같이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세부 품목 정의서에 맞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기업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총 3년 이내 총 정출금 13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 올해는 9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연계는 10개 지원합니다. 과제 접수일 21년 2월 15일 기준으로 민간 투자가 완료된 중소기업인데요. 민간 투자의 기준은 신주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이고 18년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3억 원 이상 유치한 실적이 있으시면 됩니다. 총 3년 이내 정출금 20억 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접수 일정입니다. 저희가 이 4개 분야의 접수 일정이 각각 다르고 올해는 온라인 접수만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시는 기업들은 어느 분야에 지원을 할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혁신은 2월 9일까지 접수를 받겠습니다.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요. 스타트업은 2월 15일, 공공공사 연계는 2월 9일, 민간투자 연계는 2월 15일 날 마감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뽑는 과제 수가 많고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 마감 날은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소 7일 이전부터 연구개발기관 체계부터 입력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당일 접수 6시가 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시 이전에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면 아무리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접수된 것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 마감일 6시 전에 꼭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사전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안내드린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에 이미 자세하게 공고 안내서로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1년 사업 공고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 지원 분야 및 품목입니다. 현재 저희가 국토교통 분야 9개 분야 24개 품목을 지원을 하는데 국토 분야는 시설물, 플랜트, 건축, 도시공간으로 나눴고 교통 분야는 도로, 물류, 철도, 드론, 항공 이렇게 나눴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발표 자료에는 품목명까지만 나와 있지만 공고 안내서에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적혀 있습니다. 간혹 저희한테 문의를 하실 때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을 설명하시면서 어느 분야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려달라라고 문의하시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신청 기업에서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기술명만 가지고 어느 분야를 신청하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품목을 보시고 본인들이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야에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이 품목 지원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게 어떤 품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경쟁률이나 또는 저희가 그 선정평가 분과를 구성할 때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공사 연계 품목은 저희가 총 9개 과제를 선정을 하는데요. 지금 수요 기간을 보시면 도로공사에서 3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개, 부산교통공사에서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하나,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요기관으로 세부 품목 정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부 품목명에 따른 세부 품목 정의서, 그러니까 수요기관이 원하는 스펙들이 세부 품목 정의서에 모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들을 3년 내에 이 총 연구비 내에서 수용하실 수 있는 기관들이 여기에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21년 사업공고 주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혁신 R&D 지원의 주요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42개 과제당 최대 13억 원 지원해 드릴 거고요. 3년 이내로 연구 기간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기술이, 기업이 가진 기술이 13억까지 필요가 없고 1년 내에 끝낼 수 있다. 그러면 1년 내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3년 이내라는 것은 3년을 꼭 채울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구비도 최대 13억까지 필요가 없으시면 최대 13억이라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혁신 R&D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이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지기 때문에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대학이나 출연연 등이 공공기술을 이전했다는 그런 확약서 또는 기술실시 의향서, 계약서 이걸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같은 경우는 사업화 대상 기술 관련한 등록 특허
특허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의를 주실 때 지금 현재 등록은 안 돼 있는데 한 3월 말까지는 변리사가 무조건 등록이 된다고 했다. 신청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될 거다는 가정을 가지고 신청을 접수받지는 않습니다. 사업화 대상 기술 관련 특허가 접수일 기준으로 가지고 계신 기업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저희는 TRL 기준으로 6 이상인 기업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시거나 기술의 인검증 하시는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 이쪽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R&D입니다. 스타트업 R&D 같은 경우는 초기 창업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 규모는 23개 정도 되고 과제당 최대 4억 원, 3년 이내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분야도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와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로 나눠지게 됩니다.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대학 출연연에서 이전 받으신 스타트업이 있으시면 이쪽 분야에 신청하시면 되고 대학 안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여기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같은 경우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출원도 가능합니다. 이게 스타트업에 대한 굉장한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경우인데 스타트업 R&D에 지원하실 경우에는 출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소프트웨어, 실용신안을 등록하신 이 기업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디자인, 소프트웨어, 실용신안을 인정한다고 하니까 제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제가 설계 도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인정하는 것은 특허 출원 및 등록, 디자인, 소프트웨어, 실용신안 여기까지 인정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거는 안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공사 연계 R&D입니다. 공공공사 연계 R&D는 저희가 바텀업이 대부분이지만 이 분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세부 품목 정의서, RFP하고 유사한 기술 요구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올해 9개 뽑을 거고요. 과제당 최대 13억 원, 3년 이내 지원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요 기관별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이 되고 수요 기관은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미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공공공사 연계 R&D에서 특이사항은 저희가 단계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1단계가 1년 9개월인데 이 분야 같은 경우는 1단계가 9개월이고 2단계가 24개월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단계 설정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투자 연계 R&D입니다. 민간투자 연계 R&D는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중소기업을 조금 더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보통 4억 원부터 13억 원 이내 지원을 해드리는데 민간투자 연계 R&D는 최대 20억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 금액이 굉장히 큰 분야고요. 일단 여기에 신청을 하시려면 18년 1월 1일부터 21년 2월 15일까지 신주 3억 원 이상 투자 유치를 받으신 기업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주가 아니라 신권을 발행받으신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민간 투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았다는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요. 투자 기관들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중소기업 창투라든지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 이런 것만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어떤 특정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실적이 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분이 우리 기업에 투자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투자 기관은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저희가 명시해 놓은 여기로부터 투자를 받으신 것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투자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투자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신주 발행이나 신권 발행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받으신 그 실적은 저희가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제로 이 투자가 저희 공고안내서 내용과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그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신 경우에만 저희가 선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저희가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 7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스타트업 R&D 지원 분야만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 설립 7년 미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타트업 R&D 지원 분야에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분야에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 7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스타트업 R&D 지원 분야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분야에 지원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신청 기업의 특징을 반영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간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이 등록 특허 권리권자에 포함되어도 지원 가능한지,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주간 연구개발기관 이외에 공동연구기관이 특허 권리권자에 포함될 경우에 당연히 가능한데, 공동연구기관도 아니고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권리권자에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해당 특허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 참여 동의서나 계약서 등을 제출을 꼭 받아야 저희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권 문제를 정리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위해서 신규 채용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공고일 이전 채용도 인정을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한 연구원 인정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년 고용 3종 패키지라고 5억 원 이상 정부 R&D 지원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연구원을 의무 채용하셔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데요.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요, 첫 해에는 한 2억 받고 2차 년도에 3억 받으니까 나는 2차 년도에 한 명 채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저희 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 정부 지원금을 5억 원 받는 기업이 있다면 1차 년도에 5억을 다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명을 채용하셔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 시점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번입니다. 스타트업 R&D 지원 분야의 경우 사업화 멘토링을 위한 컨설팅 기관의 참여가 필수인지도 많이 물어보시고, 또 연구기간 내내 이 컨설팅 기관을 참여시켜야 되는지도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은 기술 개발도 있지만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화 멘토링을 위한 컨설팅 기관 참여는 필수입니다. 다만 1차 년도 이후에 2, 3차 년도에도 이 컨설팅 기관이 필요한지는 주간 연구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아닌 타 민간기업 보유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가 아닌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로 신청 가능하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공공기관에서 이전받은 기술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로 신청은 안 되시고요.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들의 기술을 어디서 이전받으셨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타트업 R&D의 경우 특허 출원,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가 이전 및 부여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하고, 기타 지재권 이전은 불인정한다고 했는데 불인정되는 기타 지재권은 무엇인가요? 자, 제가 이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 R&D는 지재권 인정을 되게 폭을 넓혔습니다. 특허 출원, 특허 등록, 그리고 디자인 등록, 소프트웨어, 앤드 실용 신앙까지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재권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 중견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 연구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 연구자에게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자, 일단 연구개발 서비스 업체로 신고한 기업 소속 참여 연구원 또는 사업자 등록 증상의 업체가 지식 서비스 분야인 기관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신청서를 내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심의를 통해서 인정 여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여기 해당이 되시면 이거 관련된 서류를 꼭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설사 이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참여 연구자 현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정평가 지표에 보면 구매 의향서에 따른 선정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공공의 구매 의향서 당연히 인정되고,
민간 기업 것도 인정이 되냐고 되어 있는데 민간 기업 인정됩니다. 다만 공공에서 받으신 경우는 5점, 민간은 3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정평가 지표를 공고 안내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성과 지표 중 필수 지표는 매년 포함되어야 하나요? 일단 저희가 공고 안내서에 필수 지표로 제시한 성과 지표는 전체 연구개발 기간, 표준 한 3년 정도인데 이 통합 지표가 매년 반복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3년 내에 저희가 필수로 지정한 필수 지표, 신규 고용, 비즈니스 모델, 공인인증, 사업화 매출액이 3년 내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연구기관이 작성해온 성과 지표는 저희가 평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올해처럼 신규 과제를 많이 뽑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신 거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연구 역량이 동력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올해 사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저희가 전화하고 이메일 번호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전화와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